네,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2020년 1월 1일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죠. 자, 오늘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발표한 건 아니죠. 날짜는 2020년 1월 2일자로 돼 있긴 한데, 2019년 마지막 날에 검찰청 신년사를 발표를 했죠. 이재명 도의사를 공부를 하고 응원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예전에는 검찰청이 신년 인사를 하든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하든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도 한번 눈여겨보게 됩니다. 왜냐면 2019년이 끝나기 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도 기소를 했고, 그리고 2019년 마지막 날에 공수처 법안도 통과되면서 검찰청 쥐, 검찰총장의 쥐, 검사들의 쥐 여러가지가 변모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상당히 눈길이 좀 갔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2019년 7월이었죠. 그때 시작을 했고 2020년 7월이 되면 1년이고 2021년 7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둔 경우는 7차례인가 8차례밖에 없고 다 그만 중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면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를 것이다. 그 다음에 수사 라인을 다 대폭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인사청문회에서도 고론이 됐지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정말로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인사를 단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많이 저항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노골적인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약간의 보복성 인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채워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인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어떤 검사들도 할 수 없다. 오직 윤석열만이 할 수 있다. 바로 청와대 하명수사, 이재명 폴더에 대한 수사.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진 이재명 폴더에 대한 하명수사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당사라든가 분당경찰서에서 자행된 이재명 도의사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 기밀 유출, 이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김부선이라든가 노회찬 관련 수사도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만 수사가 가능하다. 그 누구도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언제까지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인데 2021년 7월에 끝난다. 그 전에 이재명 도의사의 재판 결과도 나오겠지만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오직 윤석열만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한번 쭉 읽어보고요. 이렇게도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검찰총장이 신년사까지, 검사들도 아닌데 신년사를 볼 이유는 없죠. 그러나 언론도 그렇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하수당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고 제 느낀 점은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재명 도의사하고는 약간 좀 궤를 같이 하고 사고방식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도의사의 말, 이재명 도의사의 글, 이런 데서 종종 발견되는 단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용한 언어에도 그대로 좀 투영이 돼가지고 이재명 도의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고방식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한번 읽어보면 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헌법 정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헌법에 나타나 있는 헌법 전문 있죠. 전문을 인용한 부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헌법을 중심으로 두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 국민의 뜻, 국민과 함께, 국민의 관점, 이런 국민을 위해, 이런 국민이란 단어가 한 20번 이상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의사가 도민, 주권자, 국민, 이걸 강조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사직 업무 수행을 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현재 검사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도 그렇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취임사에서도 말을 했죠.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나라의 공정, 경제 공정, 부패에 대한 공정함, 반칙 없는 공정함, 이런 단어를 썼다 이거죠. 특히나 이런 반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정함에 대한 것, 이런 단어는 행정 수장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죠. 오직 이재명 도의사의 입에서만 나온 단어가 공정입니다. 반칙 없는 사회. 이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 쓰긴 하지만 약간 선동적인 구호였죠. 그런데 공정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신년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다. 헌법을 지키는 것을 보수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주의자입니까? 보수 세력입니까? 그건 아니죠. 헌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도의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나마 현재 헌법 준수를 하고 있는 그나마 자칭 보수주의자를 넘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헌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보수주의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임기를 채우고 2021년까지 만약에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출마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뭐 낌새는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정신, 신년사에서 나타난 이런 정신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렇게 수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면 아마도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뭐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급까지 막 이끌어내지 않을까, 국민들이 불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는 뭐 친문 세력하고 적대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세력으로 나타날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나온다면 어느 정당 후보로 나올까요?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총장의 수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보다는 아마도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와서 대선 경선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차차기에서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든지 대권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신년사에 했던 말 한번 보시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사고로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피의자 권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고 청와대에 의한 간섭, 정치권에 의한 간섭 때문에 이런 외부에 흔들리지 않도록 뭐 당부하는 것이라든가 현재 우려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수사 라인이라든가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뭐 진급을 포기하지 않았냐. 현재 윤석열 라인은 진급을 안 시켜줄 것이다. 청와대에서.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자신이 지켜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서두가 길었는데요. 한번 신년사 한번 신속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단락은요. 뭐 검사들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한번 보실까요? 저는 작년 7월에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계속 반복되죠. 일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권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뭐 외부에 비판이 있었죠. 검찰권의 행사 방식이라든가 수사 관행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가 없었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정치를 제일 먼저 앞에 드러냈죠. 현재 정치에 앞으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 공정, 불공정을 언급하는 사람이 흔치 않죠.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 참, 이 시장 경제 질서란 말도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시장 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이 헌법 전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모든 사회적 폐습과, 옛날 사회시간에 이걸 다 외우기도 했죠.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업무를 추진하고 수행하는 하나의 모토로 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법을 전문을 이렇게 옮기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신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군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 현재 울산 선거라든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약간 경고하는 듯한 그런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요, 검찰 조직이 하는 말이니까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잉수사라든가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현재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잉수사냐, 부실수사냐, 현재 기소를 한 결과에 대해서 과잉수사냐, 부실수사냐 이렇게 청와대에서도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청와대의 이런 입장 표명이 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쥐 한 마리 나올 정도로 요란하게 난리치더니 겨우 쥐 한 마리 잡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었죠. 청와대의 이런 비판이 정말 오만불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큰 코 다치죠, 청와대. 영상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의 그 혐의를 한번 올렸는데요. 조국의 제자였다고 하죠. 조국의 제자였던 사람이 조국의 아들에게 로스쿨 관련한 추천서, 봉사활동 기록 시간을 조작해서 서류를 발급해줬다. 이 부분이 새롭게 등장했죠. 이런 상황인데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수처도 설치가 될 것이고, 형사소송법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아마 형사소송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죠.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봉사. 이재명 도지사도 자주 쓰는 말이죠. 공직자는 봉사하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주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서 대신 일정 기간 행사하는 공직자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약간 단어 사용이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이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민생범죄,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죠.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검찰총장이 보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현재 정치 외부로부터 검찰에 대한 공격이 예사롭지 않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지켜주겠다. 이런 든든한 멘트도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2일 검찰총장 윤석열. 자, 여러분들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자신이 현재 정치 외부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소신을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과 지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이재명 도지사의 사고방식하고 단어 선택이 비슷한 느낌이 받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뭐 11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크게는 한 3개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요. 처벌은 될 것 같아요. 뭐 구속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뭐 부인이 현재 구속 상태이고 현재 청와대가 워낙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아마 국민의 시선이라든가 정치권의 압력에 약간 눈치를 좀 보면서 이번에 재구속 청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유심이라든가 아무리 친문 세력들이 조국이 뭐 옹호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있는 현재 수준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처벌이 될 것이고 그 배우자는 제가 보기에는 중형에 처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조국과 그 배우자가 한 재판부에서 받게 돼서 그 재판부가 약간 편향된 발언을 해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그 재판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7월 달에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도 꼭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재판 결과는 2020년 1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현재 예측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0년 1월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정치권의 역할 구도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민주당사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전국 지자체장으로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해찬 당대표랑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신년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현재 정치권의 대선 지지율, 대권 지지율 여전히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지율은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현재 이게 대법원 재판 계류 중이고 정치적 위기에 봉착돼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자신의 묵묵히 도민들을 위해서 일한 그런 결과물 때문에 이런 지지율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민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있더라도 이재명의 본심 그리고 그가 추진하는 정책, 집행,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